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일전에 제가 일반적인 청년분들은 이 목돈을 모음에 있어서 그냥 일반 주식이나 ETF보다는 오히려 이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자동이체 되는 이 적립식 펀드가 더 낫다는 말을 제가 했었어요. 왜냐하면 주식 ETF는 내가 이 시세를 직접 보면서 좀 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직접 이게 꾸준히 계획대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적립식 펀드는 이제 자동이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자동으로 이제 투자가 되죠. 그래서 좀 본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이 좀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. 이 적립식 펀드 중에서 제가 이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펀드를 거의 10년째 운영하고 계신 이 매니저분인데요. 이 손현호 매니저와의 제가 이 화상 미팅을 보고 좀 나름 느끼는 게 많아서 좀 몇 가지를 좀 공유 드릴까 해요. 물론 제가 이 펀드 투자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. 이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좀 매니지먼트 하시고 좀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하시는구나 좀 느낀 게 많았다고 할까? 일단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. 매니저분한테 최근에 이 기술주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. 뭐냐면은 이게 이름 그대로 글로벌 테크놀로지 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요. 특히 IT 기업들 지금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.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이런 기술주 IT 성장주에서 가치가 좀 저렴한 밸류가 저렴한 가치주로 좀 너무 자금이 이동하는 거 아니냐. 그러면은 당연히 이 펀드는 수익률이 나빠지겠죠. 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고요. 사실 최근 이 성장주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할 거예요. 매니저분 솔직히 인정하더라고요.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고 이 인플레 압력이 커서요. 이게 쉽지 않을 거다. 그래서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. 금리가 올리는 거는 당연히 성장주에게는 당연히 나쁘죠. 좋은 영향이 아니죠. 즉 높은 밸류의 주식에서 이 저평가된 밸류의 주식으로 이걸 그로스에서 밸류라고 해요. 이렇게 이동하는 리스크는 있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테크놀로지, 이 기술주는 단순한 이 성장주로 섹터로 봐선 안 된다고도 하셨어요. 이 테크놀로지가 너무 우리 일상 생활에 좀 긴밀하게 많이 퍼져 있고요. 또 기업이 이거 관련해서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. 또 수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성장주로 봐서는 안 된다. 예를 들어 이 반도체 기업들이요. 예전에는 이렇게 수요 공급을 막 늘리다 보면은 이제 이게 가격을 내려갔거든요. 가격을 떨어뜨리게 됐는데 최근에는 공급이 늘어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. 계속 수요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반도체를 많이 사는 게 이제 사실은 이 플랫폼 기업인데요. 얘네도 이 가격 반도체 오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요. 가격을 올려서 즉 이 경쟁력이 있는 기술주는 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온다고 해도요. 이 기업의 이 펀더멘털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. 그리고 그 MSCI 이 테크 지수가 있는데요. 이게 뭐 글로벌 테크 기업들 지수겠죠. 이거의 이 PER 평균이 2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. 이게 이 앞으로의 이 테크 기업들의 이 성장성 대비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거든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, 그리고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글로벌 테크 기술주들도 PER은 한 20에서 30배 사이밖에 안 돼요. 즉 인플레가 온다고 해도요. 충분히 이 가격을 이 시장에 반영시킬 수 있고요. 또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인플레와 금리 인상 둘 다 그렇게 큰 악영향은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 여행이 시작되고요. 이 소비가 정상화되면은 그동안의 이 디지털 테크 IT 기업들의 성장이 끝나는 거냐 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여행이나 소비 뭐 디지털 핀테크도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 ESG도 많이 보잖아요. 그리고 지금 물류가 자꾸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. 또 노동자들도 자꾸 부족해지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게 테크놀로지와 기술이 계속 더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중요성도 높아지고 투자 또한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. 당연히 수요는 폭발하겠죠. 물론 그 테크놀로지가 좋긴 하지만 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존재해요. 이 넷플릭스도 반토막 났었죠 거의. 그리고 그 페이스북, 메타 이 주식도 많이 내려갔고요. 중소형 성장주들은 뭐 반토막도 훨씬 더 폭락한 기업도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기대치보다 조금만 내려가도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는 현상인데요.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좀 예민하고요. 인내심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죠. 다만 이렇게 그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이런 빅테크 기업에게는 호재라고 해요.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은 강력한 이 현금 흐름이 있고요.
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던 기존의 이 신흥 테크 IT 기업들을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. 그럼 싸게 이제 M&A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생긴 거죠. 그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러면 더 싸게 인수하는 걸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. 정리하면은 그 인플레가 오고요. 이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요. 단순히 뭐 그로스에서 밸류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 일부 이 경쟁력 있는 이 IT 테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두 번째 질문은 특정 종목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. 이 펀드는 비중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. 그래서 역시 비중 1위인 만큼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. 밸류에이션은 조금 높긴 한데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어마무시하고요. 또 장기적으로 성장성도 좋다고 하셨어요. 이 굉장히 세이프한 주식이라는 말에 저도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. 그 비중 2위는 애플인데요. 의외로 애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시더라고요. 물론 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최근 한 2년 사이에 너무 수요가 급증한 경향이 있어서 다시 한 올해와 내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하지 않겠냐는 뭐 그런 의견이었어요. 주가도 사실 너무 올랐죠. 비중 3위는 아마존인데요.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셨어요. 특히 이 클라우드나 뭐 이커머스나 여러 분야에서 압도적인 이 경쟁력을 가진 이 플랫폼 기업이고요. 최근에 가장 좋게 보고 있다고도 하셨는데 보니까 아마존이 비중 3위 올라왔더라고 3단계로 가장 최근에 많이 좀 매수하신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. 반면에 지금 투자하지 않고 있는 조금 부정적인 종목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. 엔비디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 GPU가 대표적인데 이게 그 암호화폐 때문에 이 수요가 많았다고 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정상화가 되면은 좀 단기간적으로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코멘트가 있었고요. 이 펀드가 테슬라에 투자했었는데 이 작년 거의 고점에 거의 다 정리하셨더라고요. 이게 압도적인 경쟁력의 기업인 건 확실한데 이게 역시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지 않냐는 말이에요. 그 TSMC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역시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정말 절대적인 지위에 있고 경쟁력은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이 결국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과 인텔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라고 하셨어요. 물론 뭐 이거는 이 펀드 매니저 개인의 의견이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매니저다 보니까 약간 좀 중단기적인 전망을 많이 말씀하신 거고 이 기업들 모두 장기적으로는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이 훌륭한 기업들이잖아요. 마지막 세 번째인데 제가 사실 이 글을 좀 쓰게 된, 이 영상을 만들게 된 핵심 내용인데요. 이 사회자가 이 펀드의 성과가 다른 테크나 이제 성장형 펀드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특별히 높지는 않은데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의외로 수익률을 잘 방어하고 있다.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. 이분이 이게 뭐 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긴 하지만 의외로 이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요. 좀 보수적으로 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단순히 PER만 보고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죠. 이게 뭐 성장성이나 뭐 수익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여러 것들을 다 판단해서 이 PER,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신다고 해요. 즉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을 같이 보신다는 거죠. 그래서 그동안 이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한 기업들은 사실 피해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거의 지금 반토막으로 주가가 폭락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좀 투자하기 좀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서요. 올해는 약간 평소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. 이 적절한 이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해서요. 이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이 뜻은 이 시장이 상승하면요. 생각처럼 뭐 그렇게 잘 오르지 못하지만 최근과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좀 수익을 잘 방어한다는 뜻이에요. 근데 이게 시장이 뭐 좋을 때야 이게 뭐 하락장의 수익률 방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 30%, 마이너스 40% 이런 게 뜨기 시작하면요. 이게 멘탈이 흔들려요. 그래서 장기 투자해야지 한다는 이 처음에 이런 계획이 온데간데 없이 막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요. 그동안 쌓아온 이 수익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 방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장기적인 자산 운용이란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. 이 하락장은요.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요. 이것도 지금 이런 한 번으로 끝도 아니에요. 투자하다 보면 앞으로 수십 번 혹은 수백 번도 벌어질 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빈번한 하락장과 이 리스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규칙을 정하는 거라고 하셨어요. 이
규칙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얘기 많이 했는데요. 이런 게 규칙이 없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이거를 하락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도 참 이거 의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규칙을 통해서 하락장에서 얼마나 잃지 않고 내 돈을 잘 방어하느냐, 이게 장기적인 자산 운용의 핵심이라는 말에 참 공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. 흔히 마이너스 50%가 원금이 되려면은 50% 수익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. 200% 수익을 내야 원금이 되는 거예요. 이게 한번 잃은 돈은 4배의 성과가 필요한 거죠. 제가 예전부터 ETF 비중에 대해서 좀 강조를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락장에서요, 이 변동폭, MDD라고 하죠. 이거를 줄이기 위함도 커요. 최근 나스닥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15% 정도 이제 하락했는데요. 이게 지수는 이렇지만 이 일부 개별 기업은요, 거의 뭐 반토막 나고 막 60에서 70% 폭락한 기업도 많거든요. 이 나스닥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요, 이런 애플, 뭐 구글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 시총이 큰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요. 얘네가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사실 주가의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총이 작은 개별 기업으로 보면요, 막 3분의 1 토막, 반 토막 난리 났거든요. 물론 뭐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지금이 매수 좋은 기회지만 이게 내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50%, 막 마이너스 70% 이런데 여기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개인이 진짜 얼마나 될까요?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굳이 내가 이 개별 주식에 투자하거나 ETF 투자하지 않고요, 이 비싼 수수료까지 내면서 이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하락장에서 자신만의 이 규칙에 따라서 잘 대응하고요, 이 실행해서 이 내 돈을 최대한 잘 방어하는 것, 이거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사실 하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. 물론 뭐 저도 펀드 투자는 하고 있지 않아요. 제가 지인들에게 많이 권했지만 저도 이 개별 기업과 ETF 위주인데요. 향후 만약에 다시 이 하락장에 찾아올 때 저도 저만의 기준이나 좀 규칙을 정해서 좀 잘 좀 방어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물론 뭐 지금은 못하죠.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. 근데 몇 년 뒤에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. 그럼 이 위기가 끝나면 자산 가격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요, 그때는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이 이 펀더멘털 데이 좀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밸류랑 펀더멘털 둘 다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 비중도 좀 확보할 것 같고요. 이 채권이나 그리고 이 배당주 혹은 리츠 같은 혹은 뭐 ETF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분산을 통해서 좀 변동성, MDD를 줄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도 뭐 멘탈이 사실 좀 흔들리긴 하더라고요. 세 줄 요약하면은 그 인플레가 심해지고 이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요, 이 경쟁력 있는 그런 이제 IT 기술주는 괜찮다는 거죠. 그리고 물론 이건 이 매니저분의 뷰인데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아마존은 괜찮게 본다.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애플이나 그리고 엔비디아나 그리고 테슬라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TSMC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좀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 자신만의 규율이나 이 규칙을 가지고요, 이 쌓은 수익을 잘 방어하는 전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게 MDD가 어느 정도 낮아져야지 이 장기 투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.